여러분 이제부터 핸드폰을 다 여십시오. 그리고 어플 까시면 됩니다. 첫 번째, 네이버 지도 까십시오. 카카오 맵을 까셔도 되는데 네이버 지도가 그나마 지적도상 지적을 조금 잘 엎어놨어요. 지구 단위 계획이나 개발 계획을 지도에 그나마 좀 더 잘 표시하는 게 네이버 지도입니다. 네이버 지도 요렇게 돼 있어요. 요거 까십시오 지금. 네이버 지도는 제가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 해당 부동산을 거래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봐야 될 게 뭐냐면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느냐, 맹지인지 아닌지, 현황로가 붙어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모든 땅을 걸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다? 지도입니다. 두 번째는 토지 이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글 어플에 토지 이음 치십시오. 토지 이음이라는 건 뭔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 땅을 단 한 평도 안 빼고 국가에서 용도 지역을 관리하고 있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단 한 평도 빼지 않고 모든 지역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산림지역인지 농림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대지인지, 그리고 앞으로 자연 개발을 시킬 것인지 어떤 목적으로 이 땅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이용 목적을 다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땅마다 또 뭘 정해놨냐면 공시지가는 얼마인지, 그리고 그 땅에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다 정해놨습니다. 그것을 해놓은 것이 바로 토지 이음이라는 사이트예요. 또 세 번째는 국토 환경성 평가 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네이버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서 이걸 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환경부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예요. 요거는 우리가 임야 같은 경우 반드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봐야 되냐면, 맞습니다, 경사를 봐야 돼요. 경사가 너무 급하면 아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성 평가 지도라는 것은 경사도가 제일 잘 나와 있어요. 아직까지. 전에는 저희는 그 산림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는데요. 이제는 국토 환경성 평가 지도라는 데 가서 볼 겁니다. 자,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죠. 첫 번째는 이 땅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생겼는가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땅의 공시지가는 얼마며 이 땅에다 무슨 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자, 요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아, 이 사람이 얼마나 예쁘구나, 키가 얼마나 크구나, 이 사람은 몇 살 정도 돼 보이는구나, 아, 그럼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할 사람인지 아닌지 이렇게 대충 느껴볼 수 있는 외형적인 모습으로 이 두 가지로 대부분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 안에 기능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려고 했는데 아이고 허리가 이게 30도 이상은 펴지지 않아, 이 사람이. 그러면 결혼할 수 없는 거야. 경사도 똑같아. 이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다는 표현을 제가 많이 쓰는데 왜 그러냐면 땅은, 모든 땅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다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 국가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 경사도가 이 건물을 짓는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다음이 네 번째가 뭐냐면 밸류맵입니다. 밸류맵은 뭐냐면 최근래에 인근의 땅의 거래가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해당 부동산 옆에 거래가 어느 정도 일어났고 얼마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다 보면 내 땅도 대충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 예측이 가능하겠죠. 다음이 네이버 매물입니다. 네이버 지도랑은 좀 틀립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들어가면 네이버 매물이 있어요. 이 네이버 매물이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매물을 가지고 있고 가장 허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엇을 하냐? 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파악이 완료가 됐어. 그러면 과거에 얼마가 이루어졌는지를 보고 현재는 어느 정도를 인근에서 부르고 있는지를 보면 내 땅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겠죠? 자, 굳이 그렇게 되면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래 사례가 아주 빈번할 때 다른 거 안 봐. 요것만 본다고. 근데 거래 사례가 빈번하지 않은 것들은 이런 걸 싹 봐야 돼요. 그리고 아예 데이터가 안 나온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린 또 유출을 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누구를 사용해야 되냐? 공인중개사 찬스를 써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들한테 물어보면 가격이 나올까요? 자, 저기 있는 산은 얼마에 팔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사람마다 금액이 다 틀려요. 빨리 팔리려면 적게 내놓고, 제값 받고 싶으면 좀 높이 내놓고, 네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하고 가이드라인만 잡아줘.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매물을 확인을 하고 요 뒤에 보면 이제 등기부 등본을 보는 건데요. 오늘 요거까지 하면 일이 너무 확대가 돼요. 제가 아직까지 등기부 등본 보는 거는 거의 이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부족해요. 오늘은 그냥 요거는 깔아놓으세요. 인터넷 등기소라고요. 이것만 가지고 계시면 내가 원하는 주소로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시잖아요. 등기부 등본을 다 떼볼 수 있습니다. 소유자 누구고, 그 다음에 소유자의 주소지가 어딘지 다 떼볼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상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파악할 수 있게끔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이것만 제대로 파악을 하면 우리는 부동산의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요거를 통해서 부동산들을 파악하는 방법을 같이 할 거예요. 해당 부동산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냐면 여기 보면 여기 뭐가 있어요. 우와, 도로가 붙었네. 도로가 있는 땅과 없는 땅 가치가 틀리다고 그랬죠. 오야, 도로가 있으니 이 땅은 맹지가 아니다. 와, 엄청 좋다. 아닙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요 땅도 누군가의 땅이에요. 도로가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여기 올라오는 것도 누군가의 땅이에요. 무슨 얘기죠? 도로는 도로로 표시가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지적이 나눠져 있어야 돼요. 국어 아니면 도로로 표시가 된다. 이거는 조금 있다가 토지 이음에 가서 다시 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봐도 맹지야. 그런데 도로를 왔다 갔다 하네. 아하, 이런 걸 갖다가 뭐라 하냐? 현황로라고 합니다. 사도 아니에요. 누가 사도라고 했지? 예, 사도가 아니에요. 이 사도는 사도법이라는 게 달라서 헷갈리면 절대 안 돼. 지적도상에 도로가 없고 그냥 사람들이 쓰는 도로만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현황로라고 한다고. 현황로로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못 짓는다. 관습법적 현황로에서는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게 자연 취락지구인데요. 여기는 자연 취락지가 아니고 관습법적 현황로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송전털로랑 이거 관리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 시골에서는 임야만 있는 곳에서는 이런 걸 또 뭐라고 하냐면 벌채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로다. 그래서 임목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임목도도 건축을 위한 도로는 아닙니다. 마치 임목도는 농로와 같은 것이에요. 트랙터 다니기 위한 도로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해당 필지는 뭐다? 맹지다. 그리고 인근에 현황로는 있지만 아니, 현황로 갖고 걸어라도 다닐 수 있지. 오케이, 괜찮아요. 바구니 들고 채집하러 다니고 풀 따러 다니고 고추 따러 다니긴 괜찮다고요. 그런데 건물을 지을 수 없어요. 땅의 가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로가 없으면 건물을 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맹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도만 놓고 보면 이 정도까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토지 임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제 이 땅을 보겠습니다. 여기를 봤더니 여기가 임야, 지목은 임야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면적은 18,876제곱미터.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는 27,00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토지임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다 볼 수 있는 거야. 공시지가가 27,000원이라면 조금 어려우니까 앞으로 우리는 항상 평으로, 모든 건 평으로 계산해 봅시다. 평으로 계산하려면 뭐가 돼야 돼? 곱하기 3057인데 3.3으로 한번 해보자. 얼마예요? 평당 89,100원. 요게 요 땅에 지금 현재 공시지가예요. 자, 그러면 공시지가에 우리가 몇 배 정도의 부동산은 거래가 될까요? 법칙이 있을까요? 없어요. 법칙은 없어요. 그런데 요 하위 5% 빼고 상위 5% 빼고 또 하위 5% 빼고 상위 5% 빼고 이렇게 해서 한 80% 정도의 부동산이 공시지가의 몇 %에 거래되는가를 놓고 우리가 평균을 내보니 공시지가의 2배에서 약 4배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더라. 거의 약 80%의 부동산이. 그러면 얘는 대충 거래가가 어느 정도 돼야 맞냐 하면 공시지가 대비로 봤을 때 어떻게? 89,000원의 2배는 얼마예요? 약 한 18만 원에서 약 한 40만 원 사이에 왔다 갔다 거래가를 형성하면 맞을 것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 연도별 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부동산을 보면 2023년 1월 달에 27,000원. 어우, 작년에 더 비쌌어. 왜 작년에 더 비쌌는지 아세요? 지난 정부에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재산세를 엄청 올려버리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전 국토의 부동산 개별 공시가가 다 올라갔다가 이번 정권으로 오면서 다시 내려간 거예요. 전국이 다 이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부동산은 보세요. 이렇게 별다른 차이가 거의 없어요. 이 부동산은 도시 지역에 고전 녹지 지역에 부동산은요 도시냐 비도시냐로 크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도시 지역이래. 오,
보존 녹지 지역이다. 이건 뭐냐면 여기는 녹지로 좀 놔둬야겠다라고 하는 곳인데 보존 녹지에는 건물 행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용도 지구상에. 그리고 대기 환경 규제 지역, 대기 환경 보존법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대기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시설물은 못 들어옵니다. 공장 같은 거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도시교통 정비 지역으로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에 따라서 뭐 교통 관련된 뭐가 지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큰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공익용 산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공익이라는 게 뭐죠?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한 산지라는 거야. 이게 언제 나타난 거냐면 198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 토지 공개념 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토지 공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토지는 나 개인의 소유이지만 대대로 물려줘야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모두의 것입니다라는 게 토지 공개념이에요. 이 공익용 산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람들의 전체적인 이득을 위해서 우리가 쓸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지 개발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개발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공익용 산지. 자, 그리고 보존 산지대, 산지관리법에서 여기는 좀 보존해야겠 대. 내용상으로 놓고 보면 해당 부동산은 뭔가 개발을 하기 위한 것보다는 뭔가 보존해 놓기 위해서 국가에서 용도를 좀 지정해 놓은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 때문에 여기를 개발을 못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렇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집 짓고 살거나 전원주택 하나 짓고 사는 데는 큰 제한이 없어요. 아까 이제 그 봤던 지도 내용에서 보면 이제 이게 지적도거든요. 지적도. 여기 보면 옆에 도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로가 없죠. 자, 도로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토지임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를 보라 했죠? 경사도를 한번 이제 보자는 거야. 경사도는 뭘 봐야 됐어요? 네, 여기 평가지도 여기 와보면 요거 평가 등급 확인이 있어요. 여기를 누르는 거예요. 지도에서 확인하기로. 지도에서 확인하고 나면 경사도, 여기 보이시죠? 경사도 보이는 거. 여기 보이시죠? 경사도를 클릭을 해. 그리고 지적 분석 여기를 클릭을 해. 여기를. 딱 클릭하면 주소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 좋죠. 보시면 이제 나옵니다. 좀 짙은 주황색이 25도에서 30도입니다. 여러분, 임야에 25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있으세요? 이걸 뭐 국도기로 딱 이렇게 놓아보면 이게 45도니까 한 25도는 한 요 정도 되겠다. 뭐 쓸만하네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서 걸어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45도로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한 25도라고 보시면 돼요. 걸어서 직진으로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자, 25도로 표현되는 곳이 이제 한 요쯤 됩니다. 그죠? 이렇게 이쪽. 그 다음에 20에서 25도쯤 되는 게 한 이 정도 돼요. 여기가 이제 경사가 좀 급합니다. 그리고 15도에서 20도 정도 되는 데가 이 노란색 부분 정도 됩니다. 지자체마다 다 틀립니다. 7.5도 이상이면 건물을 못 짓게 돼요. 그러니 대부분 이 땅에 걸려 있죠. 여기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여기고, 그런데 그나마 건물 지을 수 있는 경사도도 아니지만 해당 부동산이 모두 없어? 도로도 없어. 건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내 건물에 들어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전기, 수도, 하수도. 예, 요 상수, 하수, 전기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 지역에서는 가스가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이 들어와야 집의 생명력을 얻어서 집입니다라고 얘기해줘요. 이 세 가지가 들어오지 않는 것은 집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해당 부동산에는 건축이나 건물이나 할 수 있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보이시죠? 요거 하나. 요걸 등고선이라고 하거든요. 등고선. 예, 등고선. 등고선을 놓고 보면 좁은 데가 가파른 데고 널찍한 데가 평평한 겁니다.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아까 보면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공사가 돼 있는 것처럼 나와 있죠. 이런 데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이게 도로가 아닙니다. 현황로지만 집을 지을 수 있는 곳들이 있다. 어디에? 자연 취락지구에. 자연 취락지구는 뭘 얘기하냐면 옛 동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옛날부터 그냥 자연 발생지구로 생겨난 동네에는 그냥 내 땅에다 도로 내가지고 하수도도 심고 그래서 여기 통로에서 집도 짓고 했어요. 그 집이 멸실이 되면 다시 또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토지 주인한테 다시 동의를 받아? 아닌 거야. 이렇게 자연 취락지구 내에서 주택이 형성되어 있는 곳의 현황로는 주택을 지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전혀 아닙니다. 새롭게 신축은 절대 불가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도로는 무슨 도로가 돼야 되냐? 건축이 가능한 도로가 돼야지 그냥 쓰고 있는 현황로는 도로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뭐 보라고 했죠? 이제 밸류맵을 한번 보겠습니다. 총액이라는 게 있고 단가가 있죠. 옆에 있는 땅이 얼마에 팔렸는지 우린 중요하지 않아. 평당 얼마에 팔렸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항상 단가로 놓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평으로 이렇게 놓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놓고 얘기하기가 쉬우니까. 땅 옆에 보면 경매로 최근에 평당 얼마? 14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해당 필지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무슨 여기 철탑 비슷한 거 하나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얼마? 약 한 100만 원 정도의 거래된 내역이 있네요. 그리고 요 밑에 요 부동산은 평당 2020년에 1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고, 그 밑에는 2015년도에 얼마? 54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고, 2015년 건 굳이 볼 거 없죠. 최근 게 아니니까. 아, 평평한데 지금 얘는 지목이 뭘까요? 옆에 이 전이 100만 원에 거래됐으니 내 땅도 100만 원에 거래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전은 평평하니까 그나마 좀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얘는 공시지가가 얼마죠? 20만 원 정도. 이거 평당으로 따지면 한 60 몇만 원 정도 되는 거죠. 60 몇만 원 정도 되는 건데 공시가의 2배에서 4배 사이라고 하면 평당 한 120에서 한 250만 원 사이에서 거래돼야 되는 것인데 한 1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된다. 그러면 한 1.8배 정도 해야 됐다. 공시지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자,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 건물 축소점 있는 게 이게 한 110만 원 정도 됐고, 아, 여기에 보니 맹지지만 임야에 지금 약간 평평하게 뭐라도 좀 할 수 있는 데는 투자 목적으로 사람들이 한 100만 원이면 들어 사는 거예요. 근데 임야인데, 근데 얘는 지금 한 14만 원 정도의 경매 낙찰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이 인근이 14만 원 정도 데려가진 않지만 여기에는 한 40에서 한 60만 원 정도. 왜냐면 100만 원이 거래선으로 기본적으로 놓고 봤다면 경사도로 건축을 아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위에 송전탑이 있기 때문에 반 날아가고 거기에 반 정도 날아가면 한 40에서 한 60만 원 정도의 거래선이 형성될 수도 있겠다. 단독 지분이라면 투자 목적으로. 근데 이걸 한다고 했을 때도 40에서 60에서 이 거래된다 하더라도 이 하자가 하나씩 만들어지는 것들이 가격을 반토막씩 내버린다. 이렇게. 그거는 좀 알고 계셔요. 이제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옆에 있던 경매는 14만 원 정도에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해당 필지도 뭐 14만 원이라고 얘기하면 좋겠지만 이건 경매 물건이랑은 똑같이 좀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요렇게 요 정도까지만 하면 대충 가격이 막여지고 마지막에 이제 매물이 호가하는 게 있는지 한번 봅니다. 대충 그 제가 예상한 거고 호가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봐야 됩니다. 이제 네이버 부동산은 조금 좀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면 이 위치를 찾아가려면 지도로 좀 찾아가야 돼요. 주소를 딱 치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매물로 가셔가지고요. 이렇게 매물로 갑니다. 매물로 가서 우리는 여기 아파트 분양권 재건축 이쪽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 토지 쪽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토지 쪽으로 가시면 요쯤에 있었죠. 예. 근데 위로 이제 한번 올라가 보는 거죠. 이런 매물들은 얼마인가. 얘는 전인데 약 한 3억 정도라고 하네요. 이걸 들어가면 평당 단가가 나옵니다. 평당이 120만 원. 오, 평평한 데는 아까 그 밸류맵에서 평당 한 100만 원 정도 했는데 120만 원이라고 하니까 뭐 2, 3년 지나서 그쯤 하겠네. 그쵸? 그러면 사는 사람들은 120만 원 다 주고 살까요? 아니겠죠. 뭐 좀 얼마 좀 깎아 좀 사겠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1번 볼까요? 1번은 뭔가? 여긴 또 답이네. 답은 160만 원. 이게 똑같은 임야가 나오지가 않네. 대충 인근의 그 지형이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을 좀 고려를 한다면 약 한 35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로 이제 가격을 한번 좀 정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요 가치 판단 정도 되겠습니다. 자, 요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물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